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한 주일만 지나면 쉽게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퍼질 것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극성맞다 그럴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각 개인들이 어떻게 마스크를 하고 어떻게 비닐로 자신을 꽁꽁 감싸고 손에 어떻게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유별난 중국인들의 극성이 아니라 이 전염병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것이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급속도로 더 퍼지게 될 때에 그것을 얼마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보면 손에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자존심, 물론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질 때는 그냥 길가에 서서 걸어가다가 툭툭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려요. 갑자기. 아무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러한 중국 사람들의 영상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방호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툭툭 쓰러져 버린 사람들 끌고 가고 하는 것들. 아니면 그냥 툭툭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방치해둘 수밖에 없죠. 그를 잡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문가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그랬더니 사스보다 전염력이 100배, 1000배 강하다. 제가 그래서 놀라서 다시 들어봤어요. 과장인가? 그리고 다시 들어보았을 때에 전염과 전문의가 TV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스보다 100배, 1000배 강하다. 전염력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염이라는 것은 단지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이웃, 친구, 혹은 교인, 교우 다 퍼뜨리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첫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 현 정권은 어찌된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40일이 되는데, 그런데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 이미 마스크를 준비하고 비축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보여주기 쇼 같은 정책으로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 유통업자들 잡는다, 그런 쇼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현 정권은 몇 장을 하루에 보건용 마스크를 찍어내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 3일 전인가요? 정부 부처마다 하루에 찍어내는 양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처는 하루에 1200만 장 찍어낸다. 또 다른 부처는 1000만 장 찍어낸다. 아니, 같은 날 정부 부처가 발표하는데 다른 발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누가 맞느냐? 말하자면 오늘이 한 40일째 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지 37일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몇 장을 하루에 찍어내는지도 모른다, 그 말, 이 정권이. 또한 청와대 같은 데 발표할 때에도 통계 자료를, 아니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인들 금지 못 시킨다 하고 말할 때에 통계 자료도 읽지도 못하고 틀린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 현 정권이. 어제도 청와대 발표했을 때 통계 자료 중국의 입국자와
한국인이 들어가는 숫자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말하더만. 그래놓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정권 잡을 때에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전염병에 있어서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탓을 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죠. 중국 애들은요, 마스크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이 보안경을 찹니다. 그게 안 되면은 무엇도 하냐 그러면 아이들 해수욕 할 때 쓰는 물안경도 차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밝혀주고 나왔잖아요. 침이 튀겨서 비말이다 그래도 침이 튀겨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눈으로 들어가서 전염된다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물론 중국 애들 저놈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진실을 오픈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모르겠어요. 심보가 아주 악한 공산당 인간들이 너희도 당해봐라. 그러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또 삭제하고 지우고 그래요. 오늘 발표했다가 내일 얼른 내려버리고.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살짝 나왔다가 또 지워버려요. 저놈들은. 그러나 어쨌든 명확하게 이번에도 밝혀진 것이 눈으로도 감염된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중국 사람들 사진을 보아도 안경을 쓰고 다니. 이런 안경 말고 눈으로도 감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눈에 보안경을 쓰고 다닌다. 야, 저 사람 무슨 수영할 때 쓰는 그러한 걸 왜 쓰고 다녀? 부끄럽고 창피하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가 정부 권장 마스크가 KF94입니다. KF란 이야기는 코리아 필터란 이야기입니다. KF94. KF90, 94%까지 어떤 입자를 막아준다. 기준은 틀립니다. KF80의 기준이 틀립니다. 어떤 입자 80% 막아주고 어떤 입자 94% 막아준다. 99% KF99 이러한 마스크. 정부에서는 KF94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균이 KF94에 뚫려있는 그 구멍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KF94도 뚫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KF80은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고, KF99 정도 쓰면 안 되냐. KF99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어요. KF99를 써버리면 숨도 잘 못 쉬지요. 5분, 10분 쓰면은 숨쉬기 어려운가요? 그 다음에 N95도 있고요. 어쨌든 쓸 수 있으면, 또 구할 수 있으면, 몇 장씩 하루에 5장씩인가요? 1,000원씩에 팔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어지간한 가격이 한 2,800원, 3,000원, 3,500원, 3,800원 이렇게 한 장당, 일회용 한 장당 내놓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KF94든지 혹은 못 구하면 80이든지 마스크를 쓰는 건 중요해요. 그럼에도 이 마스크가 다 차단하고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비말을 통한 침이 튀겨서 전염되는 것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침, 내가 전염되었을 수 있다고. 내 침은 일반 천 마스크, 면 마스크도 막아주는 거예요. 내 침을.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한 것은 없으면 KF94든지 80을 못 구하면 천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침에 튀겨가지고 내 KF94 마스크에 닿으면 그럼 뚫고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항상 바이러스 총 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심각하게 걸리는 거고 적게 들어오면 자가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인 이야기는 KF94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기 때문에 그 입자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 그러나 양이 적게 들어오니까. 무엇보다 첫 마스크가 상대방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하는 데는 막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을 내가 말하면서 침에 튀기고 기침을 하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비말. 그러니까 침은 덩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마스크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나를 지키기 위한 용도 이전에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KF94 정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착용법을 잘 배워서 코끝을 잘 만져서 눌러서 밀착되게 돼가지고 그렇게 착용법을 잘 사용해서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중국인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비닐을 덮어요. 왜냐하면 비닐을 덮어가지고 저 아래까지 늘어뜨려요. 그럴 때에 KF94나 99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이 침, 비말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살포되거나 심지어 공기 중 전염 감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비닐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비닐로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다양하게 중국인들이 마스크 대신에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착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상에 중국인 마스크 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모습이 많이 나와요. PT병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물 잠그는 것 이쪽만 약간 옆으로 열어놓고 얼굴을 싹 가려가지고 붙이는 방식도 쓰고요. 왜냐하면 알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만 대강 착용하면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거기에선 대화를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버튼 누를 때도 버튼 딱딱한 부분에는 바이러스가 붙어서 오래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고도 감염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대화를 안 하는 것이고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기보다도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과 타임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위험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를 놔둔 다음에 이쑤시개로 누르고 버리고 하는 방식도 쓰고 아니면 라이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라이터 끝부분에 불 나오는 쪽에서 누르고 불을 켜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런 방식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연이고 사실은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비한다면 집을 되도록이면 안 나오고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주의하고 그리고 집안 행사, 가정 행사, 교회 모임도 최대한 자제하고 기도도 혼자, 찬양도 최대한 자제하거나 아니면 침에 튀기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거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좀 낫겠지요. 우리가 가족으로 살더라도 어느 가족이 누구하고 어떻게 접촉했을지 몰라요. 이번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여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22살 청년인데 대구에서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대구에서 신천지를 다니는데 확진이 나와가지고 확진되기 전에 자가 격리 대상이었어요. 격리 대상인데 격리해야 되는데 어기고 자기 집 본집으로 여수로 내려간 거예요. 격리를 안 하고 격리가 2월 16일 날 떨어졌다 그러면 17일 날 자기 집에 가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뭐 하려고 들어. 나 자가격리 안 해. 가니까 집에 가가지고 확진되니까 가족한테 퍼지고 아버지는 회사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제 어찌 되는가? 정말로 사람들은 악한 것 같아요. 많은 악함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왜 핸드폰 같이 딱딱한 부분에는 바이러스가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살고 오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면 핸드폰에 균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1시간에 평균 한 23번 얼굴을 만져요. 1시간에 23번. 그러니까 핸드폰에 균이 있는데 핸드폰을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얼굴을 만지. 내가 손을 씻더라도 핸드폰을 알코올로 자주 소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손만 씻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도 알코올로 솜이나 천에 묻혀서 닦아내야 돼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도 하나 누르면 그러면 분명히 핸드폰을 만질 거기 때문에 핸드폰 만지고 손 소독하고 만지면 상관없는데 핸드폰을 청결하게 핸드폰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전철 손잡이, 문 손잡이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에는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균이 거기에 있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그래서 이 라텍스 장갑이나 비닐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방심하고 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 들어올 때 모습을 좀 보신 분들은 아예 그냥 비닐로 꽁꽁꽁 싸가지고 들어오는 유학생들도 많았어요. 왜? 중국에서 자기를 보호하던 대로. 그러니까 멀쩡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이 7만 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한 3만 명, 4만 명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걔네들 들어올 때도 걔네들 코로나에 안 걸린 애들이 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한국이 더 무섭다고 안 오기로 한 애들도 있고 들어온 애들은 꽁꽁꽁 싸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켰던 거예요. 비닐로 꽁꽁꽁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너무 과도하게 정신 나갔네? 아니요. 사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느슨하게 생각해서 KF94 정도 하나 구해가지고 그것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이걸 만지면 안 돼. 또 사실은 바이러스 묻어가지고 만질 때에 하루에 한 23번 만진다 그랬죠. 그때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만지면 균이 들어가죠. 들어가도 좀 미량, 소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점 중에 하나도 내가 얼굴을 만질 때 마스크를 차고 있으면 이 부분이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만질 때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손에 균이 항상 묻는 문제. 그래서 중국 애들 방비할 때는 손에 이제 장갑을 안 되면 일회용 그런 비닐 장갑이라도 끼고 다닌다. 이란에 보니까 벌써 일회용 비닐 장갑 끼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검사하는 숫자가 많고 속도가 빨라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저 신천지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확산지 중에 하나여서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이제 확산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러나 속도가 좀 더디고 늦었겠지요. 쟤네들 때문에라도 더 불붙듯이 이제 커져가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방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걸 자주 쓰면 그 좌판 그거 알코올로 소독하고 닦아야 되니까 그런 알코올들도 충분히 구해놔야 돼. 알코올로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은 소독할 때에 전철 같은 데 보면 전체 손잡이도 다 닦잖아요. 그 소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집에 공용으로 쓰는 문 손잡이 혹은 그런 것들 다 닦아야 돼요. 자주 수시로 닦아야 돼요. 과도하게 생각한다 할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무증상에서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경증 정도에서 끝나기도 해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한 기저질환, 암이 있다거나 심장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천식, 고혈압, 당뇨 있는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만나면 중증으로 쉽게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안 걸리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방비를 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모임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도 거리를 충분히 뛰어야 돼. 어쨌든 바이러스는 양이 중요하죠. 바이러스 하나 들어온다 해서 내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게 면역력에 따라 사람이 다르지만, 요즘에는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좋게 한다. 이런 면역력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러스 양이 소량이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해가지고 검사받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걸만으로 또한 내가 그 균이 없다 확신을 못해요. 몇 번을 검사받은 사람이 음성 나오다가 어느 때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얼마나 될까?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문정권의 무능, 그 무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야 될지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갈지. 피크를 언제쯤이나 찍게 될지 몰라요. 미국 JP 모건은 한국의 피크가 3월 20일 날 한 10,000명 정도에서 찍을 거다. 그러지만 10,000명요? 10,000명은 훨씬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3월 20일 정도 찍고 내려면 좋은데 현 정권의 무능을 보면 이 무능력함을 보면 어디까지 갈는지 어디까지 막 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입으로 그냥 확신만 하고 장담만 하지만 실행력도 없고 상황이 어찌 되는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협력도 안 해주다가 병상도 제공 못해야 하다가 여론이 일어나니까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행보들을 보이는 이 악행들을 해나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대로 정리하거나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버티고 사회 활동을 가능한 대로 최대한 줄이고 직장 생활할 때에도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부모님의 생일 이어서 집에 가야 될 일이 있다 해도 그건 자제하세요. 자제.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모임도 가지지 않는 게 좋고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같으면은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한다고 리모컨도 알코올로 닦아야 돼요. 자주 닦아야 돼요. 그런 것들 방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비닐을 갖다가 둘러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 사람이 출연하면 우리도 그럴 각오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갈 때에 더군다나 사람이 많이 있는데 혹은 이제 최소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런 밀폐된 공간 속에 들어갈 때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야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고속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내가 살만하다, 우리가 살만하다 그럴 때에 사람 눈치도 보고 체면도 차리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서 더한 극단으로 달려가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중국은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좀 정돈 정리를 해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후베이성 같은 경우가 후베이성을 봉쇄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을 봉쇄한 다음에 한국은 후베이성 봉쇄 언제 했나요? 그 이후로 6, 7일인가 지난 다음에 봉쇄했어요. 중국이 봉쇄했으면 우리가 더 빨리 봉쇄했어야 되거든. 정말로 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은 대한민국보다 땅이 큽니다. 그걸 봉쇄했어요.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절반이에요. 땅은 더 크고 2,500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밀집도가 2배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전염성이 훨씬 더 대한민국 안에서 무섭게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이. 아예 2,500만 명 여기 죽든지 말든지 봉쇄해버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될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봉쇄하지만 그것은 막으려고 봉쇄를 했어요. 막으려고. 이까지는 침투 못해 하고. 그러나 후베이성이나 아니면 우한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해 그리고 봉쇄해보는 측면이 좀 강하다. 그 말. 정말 지혜롭게 해서 좀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뭐 오래가는 음식들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쌀도 넉넉히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